주현미는 올해 63살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현민의 청국장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마을 어귀에 자리한 소박한 식당이지만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비결은 바로 주현미가 직접 담그는 청국장에 있습니다. 30살이던 해 남편을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때 아들 명길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처음엔 남의 집 밭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았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겨울엔 공장에서 야간 일을 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의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엔 집에서 먹을 것만 담갔는데 이웃들이 하나둘 맛을 보더니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청국장을 사러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명길이는 어릴 때부터 유독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일까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했고 마침내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장학금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성적이 우수했던 명길이는 의사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현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현미 아들이 의사 됐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지금 명길이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해요. 그럴 때마다 주현미는 아들이 좋아하는 청국장찌개를 끓여주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줍니다. 명길이도 어머니의 청국장 맛을 그리워하며 역시 엄마가 끓인 청국장이 최고야라고 말하곤 했죠. 명길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상대방은 최아영이라는 여성으로 나이는 33살이고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부잣집 딸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갈게요. 엄마도 만나보세요. 명길이의 말에 주현미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명길이가 아영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처음 만난 아영은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도시 여성다웠죠. 얼굴도 예뻤고 말투도 또박또박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영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고 손도 살짝 건드리듯 악수했습니다. 주현미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청국장찌개를 내놓자 아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게 유명한 청국장이군요. 아영이 말했지만 코를 살짝 찡긋하는 모습을 주현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억지로 삼키는 듯 했어요. 맛있네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 후로는 숟가락을 대지 않았죠. 대화 중에 아영은 자신의 직업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성과가 꽤 좋아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명길 오빠도 의사니까 저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현미가 아영 씨도 고생이 많겠어요.
학원 일이 쉽지 않을 텐데라고 말하자 아영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원래 교육 사업을 해왔거든요. 아버지도 학원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시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공부했어요. 은근히 자신의 집안 배경을 과시하는 듯 했어요. 명길이는 아영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영이가 정말 똑똑해요, 엄마. 학원 운영도 체계적으로 하고라며 칭찬만 늘어놓았죠. 아영은 그런 명길이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주현미를 바라볼 때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하룻밤을 머물며 아영은 계속해서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주현미가 건넨 차도 몇 모금만 마셨고 서울 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맛이 좀 다르네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현미의 마음은 씁쓸했죠. 명길이와 아영이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명길이가 전화로 엄마 아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라고 알려왔어요. 주현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그래, 잘 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 준비는 대부분 아영이 쪽에서 주도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을 예식장으로 정했고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주현미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되었지만 아영이 측에서 대부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사사위 맡는다고 기뻐하시면서 흔쾌히 해주시겠대요라고 명길이가 전했죠. 신혼집도 이미 아영이 강남에 마련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30평 아파트인데 전세로 얻었다면서 보증금만 3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주현미는 그 금액을 들으며 새삼 아영이 집안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주현미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들은 모두 소박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결혼식에는 한복을 입어야지라며 한복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주현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안동 시내에 나가서 검은색 정장을 하나 샀습니다. 결혼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으로 장식된 모습이 마치 궁전 같았어요. 하지만 주현미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영이 쪽 하객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자신만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아영의 어머니는 주현미를 만나자마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동안 안부 전해 들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악수도 건성으로 했어요. 대화 중에도 저희 아영이가 시골 음식은 잘 못 먹는데 앞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주현미는 가슴이 답답했죠. 하객 수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영이 쪽은 학원 관계자들과 친척들로 가득했지만 주현미 쪽은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만 왔어요. 명길이의 대학 동기들이 몇 명 와서 겨우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주현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멋있게 자란 아들이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영이와 그 가족들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명길이에게 주현미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영이한테 잘해라.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는 꼭 하고. 명길이는 당연하죠. 엄마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현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명길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주현미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요,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며 서둘러 끊기 일쑤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주현미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어요. 명길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배추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청국장까지 함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명길이에게서 온 전화는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고마운데 아영이가 음식을 잘 못 받아요.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럼 너라도 먹으면 되잖니? 주현미가 말하자 명길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영이가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싫어해요. 미안해요, 엄마. 그 말을 들은 주현미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담가온 김치가 이제는 냄새나는 음식 취급을 받는다니요. 추석이 다가오자 주현미는 기대했습니다. 설마 명절에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명길이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아영이 친정에서 먼저 오라고 해서요. 내년 설에는 꼭 내려갈게요. 결국 추석 내내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길이는 잘 지내냐?고 물어볼 때마다 주현미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쓸쓸했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며느리가 시골을 싫어하나 보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현미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겨울이 되어 주현미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는데 명길이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으면 병원에는 갔어요? 약은 드세요? 라며 세세하게 챙겨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설날에도 명길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영이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요라는 핑계였어요. 주현미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며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의사 만들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봄이 되어 들판에 나물이 돋아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명길이가 좋아하는 취나물, 고사리를 캐서 말려서 보내주곤 했는데 이제는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영이가 싫어할 게 뻔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3년째 계속되자 주현미는 점점 지쳐갔어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왔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주현미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봄 명길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영이가 새로 학원을 열었어요. 개업식을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오랜만에 듣는 초대였죠. 주현미는 기뻤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개업식 며칠 전부터 주현미는 선물을 고민했어요. 돈으로 축의금을 내는 것보다는 정성이 담긴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청국장을 선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콩을 삶고 발효시키는 온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개업식 당날 아침, 주현미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청국장을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어요. 강남의 학원가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화려한 간판들이 즐비했죠. 아영의 학원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학원 앞에는 개업 축하 화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학원들과 학부모들이 보낸 것 같았어요. 입구에는 명진학원 개업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주현미가 학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영이 바쁘게 손님들을 맡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아영은 주현미를 발견하고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축하한다. 정말 번창하길 바란다. 주현미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청국장을 아영에게 건넸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청국장이야. 몸에 좋으니까 명길이랑 같이 먹으렴. 그런데 아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포장을 뜯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청국장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거 좀. 아영이 말을 하려는 순간 한 학부모가 어머, 무슨 냄새지? 라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아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여기는 학원이에요. 아이들이 오는 곳인데 이런 냄새나는 음식을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주현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음식을 왜 여기에? 아영의 말은 주현미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요즘 세상에 저런 걸 선물로 가져오다니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명길이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명길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아영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좀 생각해서 행동하세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 주현미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나가주실 수 있나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아영의 말에 주현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청국장을 다시 품에 안고 학원을 나섰어요.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후 주현미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영의 차가운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음식이라는 말은 특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으로 만들어 온 청국장이 그렇게 취급받는다니요. 식욕도 떨어졌고 식당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 정상이던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어지러움을 느꼈죠. 어느 날 아침 주현미는 식당에서 청국장을 끓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는데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이번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현미야, 무슨 일이 있었냐? 요즘 표정이 안 좋더니라며 걱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작 아들 명길이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에야 명길이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뒤늦게 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왜 이런 일이? 명길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명길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현미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괜찮다. 내가 바쁜 건 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그때 병실에 김진아가 찾아왔습니다. 주현미의 오랜 친구로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현미야, 걱정했다. 괜찮아? 진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길이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미야, 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지? 사실 내가 아는 게 있어. 진아는
자신이 아영의 학원 건물주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학원 건물이 내 소유야. 그런데 그 아영이라는 여자, 평소 행실이 별로더라.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박 선생이 최근 그만두면서 진아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영이가 평소에 시어머니를 청국장 냄새나는 촌알매라고 욕했다는 거야. 학원에서 강사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더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영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는 것도 알려졌어요. 실제보다 과장된 성과를 발표하고 가짜 수상 실적을 내세우기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금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세 의혹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이 증거도 가지고 있어. 녹음 파일이랑 서류들 말이야. 진아의 말에 주현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길이가 알까? 주현미가 물었을 때 진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를 거야. 아영이가 숨기고 있을 테니까. 며칠 후 태어난 주현미는 진아와 함께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박 선생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10년 넘게 학원가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사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만뒀어요 라며 박 선생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평소에 어머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청국장 냄새나는 촌알매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 분위기 다 망쳐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박 선생의 증언에 주현미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아영이 학부모들에게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는 것이었죠. 작년에 특목고 합격률이 80%라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30%도 안 됐어요. 수상 실적도 대부분 가짜였고요. 박 선생은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세금 문제도 심각했어요. 현금으로 받은 학원비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실제 수입의 절반 정도만 신고했죠. 탈세 규모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박 선생이 아영의 부당한 처우에 대비해 몰래 녹음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현미를 모독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청국장 가져온 거 봤어? 정말 민망하더라. 어떻게 그런 냄새 나는 걸 공식 자리에 가져와? 진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현미야, 이대로 당할 거야? 내가 건물주니까 임대료부터 올려버릴 수 있어. 그리고 이 증거들로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원 등록 취소될 거야. 진아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주현미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서 지난 상처가 아물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의 모욕과 상처를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야, 도와줘. 복수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먼저 진아가 학원 임대료를 2배로 올렸습니다. 건물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였죠. 아영이 항의했지만 계약서상 문제없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박 선생의 증거 자료들을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허위 광고와 부당한 학원 운영에 대한 신고였죠. 교육청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세무서에도 탈세 의혹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언론 제보였어요. 진아가 아는 기자에게 관련 자료들을 전달했죠. 유명 학원의 허위 광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아영의 학원 이름과 구체적인 허위 광고 내용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아영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이었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학원 원장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나요?
라는 제목과 함께 녹음 파일이 공유되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인성이 최악이다. 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라며 분노했어요. 학원 앞에는 화난 학부모들이 몰려와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순식간에 아영의 학원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어요. 여론의 문매를 맞은 아영의 학원은 급속도로 무너져 갔습니다.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런 인성의 원장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죠. 한 달 만에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도 심각했어요. 허위 광고와 부당한 학원 운영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학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죠. 세무서의 세무조사도 시작되어 거액의 추징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임대료까지 2배로 오르자 아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아파트도 정리해야 했어요. 그동안 누렸던 화려한 생활은 한순간에 끝이 났습니다. 아영의 가족들은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명길이는 이 모든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모독하는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명길이가 아영에게 따졌지만 아영은 다 내 어머니 때문이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명길이는 아영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아영도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 이혼으로 쉽게 끝났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죠. 이혼 후 명길이는 서울의 큰 병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했죠. 괜찮다, 명길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주현미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상처가 눈 녹듯 사라져갔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명길이는 마을에 작은 병원을 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의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의사가 생겼다며 기뻐했어요. 1년 후 명길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지훈이라는 간호사였어요. 29살의 지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 음식을 좋아했고 주현미의 청국장을 처음 맛보고는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지우는 주현미에게서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콩을 삶을 때 정확히 몇 시간이나 해야 하나요? 라며 열심히 물어보았죠. 주현미는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어요. 명길이와 지훈의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이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주현미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현미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지훈은 임신 중에도 주현미와 함께 청국장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청국장이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지훈의 말에 주현미는 흐뭇했습니다. 명길이와 지훈은 함께 지역 의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 부부가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